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이라는 단지입니다. 자,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세대수를 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시면 4개 동이고 총 900실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47부터 119 타입까지 다양하고요. 입주 시기는 29년 10월이에요. 무려 4년 후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같은 경우엔 원래 아파트면 34평이죠. 하지만 발코니 면적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84 타입은 아파트 기준 59 타입 약 25평 10억, 118 타입은 아파트 기준 84 타입 34평으로 14억 3천 정도. 청약 접수는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필요 자금은 최소 2억부터 최대 9억까지 필요합니다. 자, 특이사항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 오피스텔이라는 점, 시세 차익은 약 2억 5천 정도 납니다. 제한사항은 전매가 안 돼요. 보통 오피스텔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 목적도 있죠. 그런데 등기 전까지 전매가 불가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페널티입니다. 지금 10월 15일 규제를 아무것도 안 받는데 요 전매만 불가해요. 그리고 실거주도 없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청약 정보, 배치도, 평면도, 그리고 작은 계획, 시색 차이까지. 마지막 입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청약 정보입니다. 자, 11월 3일 날 신청을 하고요. 당첨 발표는 3일 후인 목요일 날 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에 들지 않아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없죠. 거주 지역이 상관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대신 안양시 거주자만 20% 우선 공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복잡한 실거주 요건이나 처분 요건도 없어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규제 적용이 모두 안 됩니다. 자, 전매 관한 사항을 제가 봤는데 전매 사항을 보시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 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즉 등기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 이 점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공급호실을 보겠습니다. 47 타입, 전용 47이 80호실, 그리고 전용 84 ABC가 있죠. 근데 전용 84면 아파트로는 원래 34평형 크기인데 지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면 전용 5구입니다. 25평, 96 타입은 30평 정도 되겠죠. 74 타입 정도, 그리고 118 타입은 아파트 면적 84 정도. 그러니까 34평 정도 되는 겁니다. 공급 규모를 보면 요 정도고요. 다 뭐 118A 타입이나 84A 타입을 가장 많이 뽑네요.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왼쪽은 아파트, 오른쪽은 오피스텔입니다. 같은 면적입니다. 보시면 아파트는 이렇게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은 요걸 다 확장을 하죠. 다 확장을 하면 실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같은 평형이어도. 하지만 오피스텔은 요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발코니 확장도 없죠. 그러니 이 전용 면적이 그대로 그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가 더 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고 기준 분양가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 47 타입 80세대 뽑는데 분양가가 5억 6천. 그리고 84 타입 34평 아닙니다. 아파트 기준 25평은 약 10억 정도. 약 30평형은 11억 정도. 그리고 아파트 기준 84 타입, 아파트 84 타입은 14억 정도. 와, 비싸죠? 자, 25평 기준으로 평당 4천 정도 나옵니다. 34평은 약 4,200 정도 나오고요, 평당. 자, 보시면 여기서 필요한 게 계약금 5%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이 35% 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비싸요. 아파트는 9억 넘는 아파트는 3%거든요. 농어촌세가 3.3% 정도 나오는데 취득세가 4.6%면 엄청 비싼 거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이라 발코니 확장이 안 돼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발코니 확장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통 오피스텔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자, 뒤에서 볼 거지만 옵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풀업으로 가면 거의 4천만 원 이상 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옵션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정말 비싸다. 네, 옵션은 빠르게 보고 갈 건데 보시면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주방, 그다음에 욕실, 그리고 욕실 복합, 그리고 뭐 붙박이장, 그다음에 수납 강화형, 뭐 통합형 등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다양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달아줍니다. 요거는 하나 다행이죠. 그래서 84 기준 풀 옵션을 하면 3천만 원에서 약 4천만 원, 3천만 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비용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 재밌는 게 있어서 이 호갱론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중도금을 계산한 건데 원래 지금 4년 후에 입주니까 중도금을 총 6회차 납부합니다. 6회차. 6회차를 납부하는데 처음에 26년 7월 8일에 납부를 하면 매 회차마다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의 10%를 중도금 대출을 받고요. 27년 3월 때 중도금 10%를 또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지만 요 7월에 받은 금액이 누계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벌써 저번 회차 때 한 번 나가고 지금 여기 2회차가 나가는 거예요. 요 3회차 때 나갈 때는 지금 7월 8일 날 빌린 거는 벌써 하나, 둘, 세 번째 나가는 거고 27년 3월 8일에 나가는 거는 두 번째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누계되다 보니 요 84A 기준으로 한번 보죠. 이 제일 먼저 내는 7월 8일 날 내는 중도금이 가장 누계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1회차니까. 그리고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마지막으로 내는 6회차가 제일 적죠. 그래서 6회차 때는 한 번만 누계되니까 428만 원 정도가 나온 건데 그 전 단계인 28년 11월 8일에 낸 중도금은 두 번이 누계돼서 8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금을 다 더하면 약 8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중도금 이자로만 8천만 원. 분양가 약 아까 14억 정도였죠. 더하면 14억 7,300 정도가 나옵니다. 와, 엄청나죠. 여기에 취득세 4.6%가 나오고 그러면은 총 필요 금액이 15억이 넘어갑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회차당 중도금을 420 정도로 잡은 걸 보면 약 3%로 잡은 것 같아요. 중도금 이자를. 이게 재미있는 정보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 진짜 중도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다음으로 배치도를 봐보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총 4개 동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나침반을 보시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북향을 보는 세대들이 좀 있어요. 백일동 같은 경우로 보면 여기가 북동향 북서향이 나오고요. 여기 백삼동도 여기가 북서향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사동도 여기가 북동향이 나옵니다. 또 백이동도 북동향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북동향 북서향이 나온 세대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대형 평형은 대부분 남향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좋고 여기 보시면 96 타입 그리고 48 타입 요런 타입은 다 북향이죠. 이 118 타입 이상은 대부분 남향이다. 남동향이나 남서향 배치다. 그리고 보시면 모든 동이 다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요런 거를 중정형 구조라고 하죠. 요렇게 뚫려 있어요, 가운데가.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하고 남서쪽은 가리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뷰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봐보겠습니다. 47 구조. 네, 배치도를 보시면 요 끝에 위치하죠. 북향입니다. 북향. 보시면 모두 북동향으로 좀 아쉽고 좁은 평면이다 보니 다용도실이 없어요. 상당히 좁게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투베이 구조예요. 그래서 방 하나가 있는데 주방 겸 거실 방 하나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창이 뚫려 있다. 하지만 북동향이라는 점 아쉽고요. 자, 이제 25평입니다. 84지만 25평이라는 거. 84A는 진짜 아파트처럼 지어놨죠. 투베이 타워형 구조예요. 자, 보시면 남서향 북동향 위치했고요. 드레스룸이 있네요. 네,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B타입을 보시면 4베이 판상형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판상형이라 당연히 마통풍이 되겠지 했는데 여기 창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마통풍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도 창문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도 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환기가 안 되는 점은 참 아쉽네요.
자, 그리고 96 타입을 보죠. 약 30평형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도 4베이예요. 4베이 판상형. 아까랑 똑같습니다. 판상형인데 마통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환기가 안 되고요. 약 30평형 크기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북향을 보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서향인데 이 96 타입을 쓰는 사람들은 배치가 요 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북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자, 다음으로 118 타입을 봅시다. 34평형 구조입니다. 34평형 구조. 똑같이 4베이 판상형인데 마통풍이 안 된다. 다용도실도 창이 없다. 알아두시면 되고 수납 공간은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좋다. 요 정도. 자, 이제 119 AB 타입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34평이죠. 보시면 타워형이에요. 대형 평형 중에 유일한 타워형입니다. 하지만 양면 개방창이라는 거. 그래서 뷰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치도도 보면 남향 쪽에 뷰 좋은 곳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타워형임에도 뷰가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좋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곳이 다용도실에 이렇게 환기창이 뚫려 있어요. 유일하게 다용도실 환기가 되는 평면이다. 그래서 타워형임에도 A타입은 좋아 보입니다. 119 A타입. 자, 119 B타입은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마통풍이 안 돼요. 4베이 판상형인데. 그리고 다용도실에 창이 없어서 환기도 안 되고요. 수납 공간은 똑같이 2개. 그리고 배치는 백이동, 백사동. 그래서 아까 118 AB보다는 119 B가 배치되는 곳이 훨씬 좋죠. 지금 남양 고정이죠, 남양. 왜냐하면 여기 배치되는 호 라인이 여기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119 B 타입이 좋다. 그리고 119 A 타입도 유일하게 환기가 되기 때문에 119 A 타입도 좋아 보입니다. 필요 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2가지 케이스가 있죠.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먼저 실거주할 때를 봐보겠습니다. 실거주할 때는 분양가 플러스 옵션. 요게 LTV 70까지 나와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이니까 규제를 안 받죠. LTV 70%까지 나와서 여기다 분양가 플러스 옵션을 이렇게 써봤어요. 47 타입은 6억, 84 10.5, 96 12억, 118 14.7억. 여기서 LTV 70을 곱하면 약 4억 2천 정도 나오고 84 이상부터는 맥시멈이 6억이라 다 6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게 되면 47 타입은 1억 8천 정도, 84 타입은 4억 5천, 96 타입은 6억, 118 타입은 8억 7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나 취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도금 이자가 아까 엄청났죠. 물론 제일 큰 118 타입 기준으로 계산해 보긴 했지만, 그래서 중도금 이자나 취득세를 더하면 118 타입은 1억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1억 이상이.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줬을 때, 자, 여기 주변을 보면, 르시엘 주변을 보면 다 모두 구축입니다. 다 20, 30년 된 구축이라. 그래서 여기 전세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거의 다 이제 8억, 뭐 7억대, 그리고 7억 7천. 보통 7억 중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르시엘은 이것보다 최소 초신축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안양시청역 앞에 여기 지하철이 또 개통하잖아요. 인동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도 가까워서 최소 8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게 118 타입 기준입니다. 34평 크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인데, 왜냐하면 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하려면 전세 대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보수적으로 8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근 구축하고 비슷하게 잡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필요한 14억 7천에서 8억 정도를 빼면 6억 7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대출을 받아서 실입주했을 때는 8억 7천. 대형 평형은 대출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전세금인 8억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주는 게 돈이 덜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가 르시엘 있죠. 그리고 새로 개통되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약 한 300m 거리밖에 안 돼요. 보시면 다 구축이에요. 다 구축. 구축 중에 유일한 신축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다 34평 가격만 가져와 봤는데 르시엘은 118 타입이 약 34평이니까 118 타입으로 보면 이 구축들보다는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높냐가 관건인데 구축이 지금 14억 중후반 정도 하니까 초신축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적어도 한 18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향 말고 남향 기준 좀 로얄동 기준으로 18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18 타입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분양가 옵션 중도금 합계하면
약 15.4억이 들어가는데 시세를 18억 정도로 보면 약 2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 정도가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별도로 하면 취득세를 빼면 또 2억 언더겠죠. 그런데 요 주변 구축 중에서 유일한 신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구축들이 지금 재건축 하긴 힘들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유일한 신축 입지발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위치는 정말 좋고 학군도 되게 좋아요. 이따 보겠지만 바로 왼쪽에 평촌 학원과도 있고 여기 초중고가 좋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동수산물 도매시장역 여기랑 300m 차이밖에 안 됩니다.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학군을 보면 아직 어느 학군으로 배정될지는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교육청에서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인초 아니면 민백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아마 명문중학교죠. 요 귀인중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유명한 평촌 학원가가 도보권이에요. 뭐 한 500m, 600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좋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여기 1km 정도 거리에 평촌역 4호선 있고요. 그리고 요 교통의 중심지인 인도건역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뭐 한두 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인도건역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순환고속도로 여기 있고요. 그래서 되게 살기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다 구축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곳에 요 신축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효과도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오피스텔이라 지금 규제가 전부 비껴갔죠. 그래서 대출도 다 나오고 하지만 전매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전매만 됐으면 부담이 없죠. 들고 가더라도 내가 자금이 지금 막 여유롭지 않더라도 일단 분양받고 보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아서 시세 차익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풀고 가야 될 숙제는 오피스텔이라는 인식이 관건이죠. 그래서 분양가도 발코니 면적이 없는 거 감안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118 타입이 어찌됐든 34평형 정도 크기니까 14억 정도면 주변 구축도 14억이라 주변 구축하고 2029년 초신축 오피스텔하고 면적은 똑같은 건데 가격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 네. 그리고 실거주 요건도 없어서 전매는 불가하지만 일단 분양을 받고 전세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구축 단지 중 유일한 신축이란 점도 참 매력적이고요. 예, 바로 분양 공고가 얼마 뜨지 않고 바로 다음 주가 이제 접수일이라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청약 정보 미리미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